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충적인 법, 불문의 법에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 몇 가지 논점이 있어. 우선 관습법은 글자 그대로 풀었으면 관습이 법으로 인정된 거야.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안 지키면 제재가 따르는 거지. 응? 강제성이 있는 거야. 근데 관습이 몽땅 다 법은 아니야. 그지? 관습이 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관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지속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서 오래 지속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돼? 아, 그 관행을 따르는 것이, 관행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적 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정당하다고. 그래서 일단 읽어. 관습법의 의 1번, 관습법은 행정 영역에서 오랜 관행이 반복적으로 관행,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법적 확신. 응? 법적 확신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법으로 이제 효력이 인정된 거를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불러. 응?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용어 나오지. 오래 지속된 관행은 있는데, 응? 사람들이 관행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아직은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직 법이 아니야. 법의 효력을 갖는 거라고 보진 않아.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실인 관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사실이 이게 이제 판례가 쓴 말인데, 사실인 관습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 관습법하고는. 응? 그럼 관습법은 법인 거고, 그지?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닌 거야. 따라서 사실인 관습의 경우에 관행은 있지만 안 따랐다고 그걸 뭐 처벌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뭐 불이익 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에 둘째 주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야. 행정에 관한 법이 아니다. 응? 그런 얘기죠. 응? 관습 법하고 구별의 개념이 사실인 관습이다. 자, 쌍가루 2번 같은 얘기 반복한다. 관습법이라고 되려면, 관습법이라고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 뭐와 뭐? 다시 한번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응? 뭐는 필요 없대. 첫째 끝에 국가의 승인, 국가가 이제 법으로 인정한다, 이런 국가 승인까지는 필요 없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를 법적 확신설이라고 부른대. 응? 법적 확신설, 즉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만 있으면 법의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자, 쌍가루 3번 특별한 건 없어요. 법원성,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하지만 성문의 법이 완비될 수 없기 때문에 관습법이라는 것도 보충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으로 인정한다. 근데 이제 쭉 읽어나가 쌍가루. 근데 이제 관습법이라는 건 옛날에 비해서 옛날보다 성립 인정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게 오늘날 주제. 왜냐면 워낙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잖아. 그리고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다 이대로 이 관행대로 따라야 된다는 인식을 별로 많이 못 갖지. 왜냐면 세대 간의 차이도 많고, 그죠? 응? 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관습법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추세. 자, 우리 행정에 관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게 두 종류가 있대. 밑에 내려가면, 그죠? 제목을 딱 보니까 행정선례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민중적 관습법 이렇게 부르는 게 있대. 두 종류. 그래서 행정선례법은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선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처리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온 거야. 그게 쌓여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구나라고 이제 대다수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응? 읽고 지나가. 기억권 제목하고 행정선례법. 이제 행정선례법이라는 거에서 포인트는 니은번이야. 니은번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니은번에 이렇게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업무 처리한 선례가 이제 축적됐을 때 그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서
인정된다라는 거. 따라서 법으로서 인정되니까 행정기관이 그거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어긋나게 하면 위법이 된다. 이런 이제 그 취지로 규정한 실제 성문 법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니은번 밑줄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인정된다고 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다. 응?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이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예다. 응?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국세기본법하고 행정절차법 조항을 이제 드러났지. 외울 건 아니고 읽어보면 뭐 거기도 그냥 대충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법을 해석하거나 거기 국세행정의 관행이 그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또 받아들였다면 일종의 이제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선례가 이제 쌓여져 오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거와 다르게 어떤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잖아. 오로지 그러려면 행정절차법이라는 성문의 법에서도 그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응? 참고로 읽고 그리고 니은번 다시 돌아가서 니은번에 판례도 응? 판례도 뭐라고? 거기에 키워드가 비과세 관행 응? 키워드 판례도 우리 대법원도 비과세 관행이라는 말 뜻 알아? 무슨 말이야? 비과세가 세금 부과 안 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뭐해? 믿게 되는 거지. 세금 부과 안 하는 거로 믿게 된 마당에 뒤늦게 느닷없이 세금을 왕창 몇 년치 수년치를 부과하고 이러면 위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판례도 비과세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는 판결한 적이 있다. 또 한 종류는 오른쪽에 민중적 관습법 있지? 여기서 민중적 할 때 민중은 일반 국민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래 뭐 관행이 지속돼 왔고 뭐 행정기관도 아무 조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국민들 사이에 오래 지속된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법처럼 그런 거야. 그게 민중관습법. 자, 그래서 기억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둘째 끝에 관계용수권, 음용용수권, 하천사용권, 입업권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외울 건 아니야. 응? 이제 물 사용에 관한 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 니은번 민중관습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는 실정법도 있다. 응? 수산업법이라는 법에서 소위 입업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업권이라는 말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어업권리, 어업할 수 있는 권리, 응? 그런 건데 원래 정식 명칭이 어업권이라는 권리는 이 어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서 나 어업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거야. 응?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닷가 가면 어촌계가 뭐 이렇게 막 양식한다고 바다를 차지하고 있잖아. 거기 일반 사람들 뭐 관광객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 여기는 우리가 권리를 인정받은 곳이니까 응?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어업할 권리를 인정받은 거야. 독점적 권리를. 응?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런 거 있잖아. 입업권이란 건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서해안 바다 가면 마을 주민이 있는데 그냥 물 빠지면 뭐 마을 저 할머니 뭐 수십 년간 그냥 물 빠지면 갯벌에 나가서 조개 채취해 왔어. 계속적으로. 응? 그럼 그 일종의 권리로 인정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권리가 인정. 그러니까 관행상 수년간 그렇게 지속되어 온 어떤 관행을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응? 네. 그런 걸 입업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업권이라는 용어하고 구별을 해서. 응? 그래서 판례도 이 관행상의 어업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입업권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공부의 포인트는 니은 그지? 두 줄. 자, 그다음에 효력. 자, 아까 이거 다 성문의 법이 없을 때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거지. 자, 1번의 효력의 동그라미 1번에 보충적 효력만 인정. 응? 이게 중요하다. 성문법이 없을 때 그 없는 영역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법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 되겠어? 이제 이미 어떤 이런 경우가 있잖아. 성문의 법이
이미 성문의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 어떤 문장으로는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응? 알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다르게 이거와 성문의 법하고 내용이 충돌되는 관행이 쌓여가고 사람들이 이 관행대로 돼야 된다고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시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을 해. 응? 그러면 이거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어 없어? 이거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성문의 법이 있는 이상 이게 우선해야 돼. 이게 법이고 이거는 법으로서는 인정될 수가 없어. 그렇지? 이 성문의 법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관행을 법으로 보는 거지. 법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성문의 법이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관행을 가지고 성문의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키거나 이런 효력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습법이 성문법을 뭐 더 우선하거나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버리게 되는 거잖아. 안 된다.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하는 차원에서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보충적 효력설 개정 폐지를 줄여서 개폐라 그러지. 개정 폐지시키는 효력까지는 없다. 응? 동그라미 1번 보충적 효력만 인정. 그 다음에 2번, 3번 넘어가고 3번은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 관행이라도 또 사회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이제 그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에는 뭐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우월했잖아. 그래갖고 무슨 뭐, 응? 근데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인정될 수는 없잖아. 응? 시대가 바뀌면 관습법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응? 그럼 판례로 가자. 판례 1번 보면 자, 판례 1번에 뭐 특별한 거는 없어. 판례 1번은 아까 우리 공부한 거 확인하는 거야. 자, 뭐 나타내고 있어?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공부한 거 확인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관행과 법적 확신, 그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판례 2번은 아까 읽은 거 확인하는 거죠. 키워드가 비과세 사실 상태, 그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해온 사실이 지속된 경우, 그지? 그리고 그것이 일반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그 관행과 어긋나게 세금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야. 응? 비과세 관행을 일종의 행정 선례법으로 인정한 거지. 그런 사례.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뒤에 가면 판례 4번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4번도. 근데 4번이 나타내는 건 핵심 의미가 뭐냐면 뭐야? 그렇지. 보충적 효력만 있다는 거지. 성문의 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되는 거지. 성문의 법과 같은 효력, 성문의 법을 깨트리는 효력까지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지금은 이제 법 이름도 바뀌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성문의 법이지. 성문의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하고 배치, 즉 내용이 충돌되는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은 첫째 끝에 제정법. 제정법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문법이지. 제정한 법이니까. 그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열후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법인 것에 어긋나게 된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법의 효력을 갖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도 하고 그 다음에 5번도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 즉 관습법은 실정법의 공백, 실정법이라고 해도 성문법에 또 이런 다른 표현이지. 성문법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성문법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일 뿐. 그죠? 다 이게 4번, 5번이 다 보충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그런 취지죠. 자, 그 다음에 판례들이 몇 개 들었는데 뭐 시험에 엄청나게 쓰이는 건 없고 근데 7번은 좀 체크. 7번은 좀 중요하게 실제 시험에 쓰였어.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뭐래요? 조선 왕조 이래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관행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믿고 있대. 법적 확신을 갖고 있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래. 응? 그러면서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관습법인데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것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의 효력을 갖는데 그러면 둘을 조합하면 어떻게 돼? 관습 헌법의 효력을 갖는데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 관습 헌법.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은 관습 헌법으로서 이제 불문 헌법에 속한대. 응?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관습 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자 거기 밑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응? 아 이게 조금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금 기본 우리가 원래 법의 기본 원칙과 조금 어긋나는 수도를 옮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좀 이상한 논리를 썼어. 하여튼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따라서 관습헌법 이거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개정할 수 있다. 응? 결국 이거는 우리 수도 모동기계 만들려고 만들어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어쨌든 7번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이나 9번은 뭐야? 일단 관습법으로 인정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응? 사회 환경, 사회 변화에 변화되는 환경에 안 맞거나 우리의 헌법 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뭐야? 그는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전에 그런 판결이 있거든. 그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어느 성씨 문중이 있어. 밀양 박씨 예를 들어 뭐 이런 성씨 문중이 있잖아. 종중이라고 표현해. 종중. 응? 무슨 성씨 종중이 있는데 그 종중에 뭐 선산 같은 땅이 있는 거야. 종중에 땅이 있어. 근데 그 땅이 이제 뭐냐면 무슨 도로 만들거나 무슨 뭐 산업단지 조성을 하거나 하여튼 무슨 공익사업 하는데 이게 땅이 이제 강제로 수용이 됐다 그래. 공익사업 하는데 강제로 뺏어가고 땅값 보상금이 나왔어.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한 50억 나왔어. 응? 종중이 그 땅값 보상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야? 그 성씨 자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 하나씩. 응? 그런데 누구한테만 나눠주느냐? 땡땡 성씨 그 성인 남자들한테만 나눠주는 거야. 그 성씨 문중.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문중 종중에서 정한 규약이라고 해. 종중 규약에 누구만 그 성씨 문중의 종중원이 될 수 있냐면 그 성인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종중 구성원이 남자들한테만 이제 막 몇 억씩 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열받아. 우리도 그 성씨 집안 자식이다. 왜 우리는 왜 안 주냐? 응? 그랬더니 그 종중 어르신들이 그래. 우리 성씨 종중 구성원은 남자로만 되겠다. 응? 여자들은 그 결혼하면 그쪽 그 시댁이랑 시집 가면 그 남자 쪽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옛날 유교식 논리를 가지고 그건 제외시켰어도 문제가 안 된다. 안 줘도 여자들한테 이러고 이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열받아서 소송 냈어. 냈더니 그렇게 그 어느 성씨문 중에 그 성인 남자만 성씨문 중에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여자는 안 받아주는 거. 응? 이거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뭐 양성 평등 시대인데 그죠? 그는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유교 논리에 따라서 오래 지속된 관습이었기는 했지만 관습법으로서 인정되어 왔지만 시대에 안 맞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종중 구성원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호적제도 같은 것도 호적이라는 제도 없어졌어요. 호적도 다 뭐야? 남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가계가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지기만 하는 거야. 그 집안의 가장은 다 남자로만 보는 거지. 법적으로, 응? 법상으로도. 그래서
만약에 그 결혼한 부부가 있고 자식이 5살이 남자의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어, 교통사고로. 그 남편이 호주였어, 그 집안의 호주. 근데 이제 뭐야? 호주가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엄마, 성인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말하자면 법적인 가장인 호주는 뭐야? 5살짜리 애가 되는 거야. 되게 웃기잖아. 특히 우리나라에 그 유교 사상을 다니는 옛날에 그렇게 호적 제도가 있는 이거 시대에 안 맞다. 지금 호적이라는 거 없어졌잖아. 호적 제도 없어지고 뭐야? 가족 관계 등록 제도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떼는 게 우리 아주 옛날에는 어린이들 호적 등본 뗀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가족 관계 뭐 등록부를 뗀다, 뭐를 뗀다 이러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자, 관습법도 이렇게 시대와 헌법 질서에 안 맞게 되면 이렇게 부정된다는 거.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판례법. 자, 여러분 봐. 이것도 판례가 법처럼 이제 효력을 인정받게 됐을 때 치는. 근데 판례 또는 판결이란 건 원래는 법이 아니야. 왜 원래 법이 아닐까? 판결은 봐. 그렇지. 누군가가 뭐 싸워. 분쟁이 났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잖아. 그럼 법원이 이미 있는 법을 해석 적용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돼야 맞다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 적용해서 내린 판결, 그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판결 자체는 원래 법이 아니지. 법이라고 하려면 한번 만들어지면 그 같은 사건에서 계속 반복 적용돼야 되는데 판결은 그 사건 하나 해결한 거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놨어. 그럼 판결을 하면서 거기에는 이 법 관련된 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법대로 하자면 이 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이래야 되고, 이 법대로 하자면 이렇게 돼야 된다. 논리가 밝혀져 있잖아. 근데 이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또 생겼어.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어. 그러면 비슷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법원, 하급법원의 판사 어떻게 하겠어? 기존의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해 놓은 거 거의 그 논리를 따라서 거의 그대로 재판해.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쭉 이어진단 말이야. 행정기관도 대법원이 판결 논리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그러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아주 엄밀히 말하면 판결은 그 사건 하나 해결한 것이지 그 자체가 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같은 역할에 다 그 판결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급법원도 행정기관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과 같이 봐도 무방한 역할을 한다고. 그죠? 그 얘기, 그런 관점에서 판례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를 집행하다가 성문의 법이 없네? 뭐 법률도 없고 대통령령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이 업무 처리해온 어떤 관행이 있나? 없어. 처음 생긴 일이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난감하잖아. 그럴 때 이런 사건에서 뭐 판결한 사례가 있나? 그럼 판결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충적인 법이야. 그래서 이제 의는 있고, 자, 여기는 공부의 포인트가 법원성이야. 2번 법원성에 1번 보세요. 1번 법계에 따른 차이라고 제목이 있고, 자, 거기 내용 봐. 자,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이거 차이점 있죠? 공부해야 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 전 세계의 법제도는 영국, 미국식 법제도와 프랑스, 독일 대륙법계 법제도,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고, 그지? 근데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말하자면 선례 구속 원칙이라는 게 인정된대. 이게 선례가 판결 선례를 말하는 거야. 판결 선례. 그러니까 이 말은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 나라 최고 법원이 판결 내리지. 그 자체 그 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그걸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란 말이야.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하면 그것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 영미법계는 이른바 선례 구속 원칙이라는 게 인정되어 그 나라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자체로 법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원래 법 그러면 성문법을 말하는 거고, 판례는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선례 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라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응? 이 얘기 알아두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법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른바 판결 자체를 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선례구속 원칙이란 건 인정이 안 돼요. 다만 니은번을 보면 법원의 판결에서 거기 요거 밑줄 쳐주세요. 법원 조직법 8조 나오죠? 6조 참 법원 조직법 6조 밑줄 쳐보면 상급 법원이 재판에 있어서 내린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 즉 하급 법원을 기속한다. 기속이란 말은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말이야. 응? 근데 여기서 요 두 줄에서도 핵심 단어가 해당 사건이야.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분석해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해당 사건을 같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죠. 동일한 사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상급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그지? 상급 법원이 내린 판단에 하급 법원 따라야 된다는 거. 따를 의무가 있다. 같은 사건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사건 이게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근데 비슷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돼? 다르게 판단해도 된다는 거지. 오로지 해당 사건, 동일한 사건만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내서 응? 다시 한번 이에 따라 상급 법원이 내린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 하급 법원 따라가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법적으로 구속할 뿐. 자, 셋째 끝에 유사한 사건 또는 동종 사건. 응? 같은 종류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닌 거거든. 또는 유사한 사건,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법원 따르도록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급법원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에 안 따라도 됩니다. 법적으로. 응? 안 따라도 돼.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따라도 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법과 같은 기능을 한번 봐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법원조직법 8 그렇죠. 동일한 사건은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죠. 유사 내지 동종 사건은 반드시 따를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따르지만 어쨌든 법원조직법 8조 2줄.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이냐 유사 사건이냐 요거 단어로 갖고 의미해야 돼. 응?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에도 뭐 나오더라? 며칠 전에 내가 뉴스 봤네. 뭐가 우리 내기 골프를 치면서 뭔가 이렇게 약을 타가지고 이게 약간 뭐라 그러나 약을 타가지고 이게 이제 안정감을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번에 치면 뭐 얼마 내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수를 높여갖고 완전 돈대 뜯어내는 그게 적발이 됐더만. 응? 근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뭐 골프를 쳐서 내기 골프를 쳤대. 내기 골프를 쳐가지고 지는 사람이 1,000만 원 내기. 응? 1,000만 원 내기. 자, 이런 거 내기 골프 하는 거 도박이다 아니다? 응? 원래 형법에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요건이 이 돈을 잃고 따는 거 있지? 재물에 잃고 따는 걸 우연에 거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는 건 도박이야 아니야? 도박이지. 그런데 합법적인 도박. 국가가 법 만들어서 허용하는 도박.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합법적인 게 아닌 건 이제 도박죄로 처벌이 되지. 그지? 그러면 이 내기 골프 이거 우리 대법원이 도박죄에 해당한다. 도박죄. 응? 이 대법원 입장은 내기 골프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응?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다. 이번에는 C하고 D하고 내기 골프를 쳤어. 근데 여기서 얼마 내기했냐? 뭐 2천만 원 내기했다고 치자. 응? 2천만 원 내기. 그러면 근데 이거 1심 법원이 판사 이제 우리가 재판을 3심제로 하잖아. 근데 이제 지방법원에서 1심 법원 판사. 이거 여기서는 도박죄라고 유죄 판결 대법원이 내는데 이거 반드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려야만 돼? 그럴 의무는 없어. 왜? 같은 사건이 아니니까.
사람도 다르고 당사자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근데 유사한 사건이잖아. 그러면 1심 법원 판사 반드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무는 없어. 그래서 실제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 하냐면 첫째, 그 국가가 국민을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하는 건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도박죄로 처벌하려면 도박죄라는 건 돈을 잃고 따는 걸 우연에 거는 이게 도박인데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야, 이 내기 골프는 이게 승부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도박죄 요건에 안 맞는다. 이건 무죄 판결을 했어요. 어? 서로 동일한 사건은 아니고 유사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다르게 판결해도 되지. 판결했지. 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측이 누구냐면 이제 검사. 응? 진측은 이거 대법원 판결 논리하고 다르게 재판했는데 나 이거 판결 승복 못해. 고등법원 올라갈 거고 그죠? 대법원 또 올라갈 거야. 진측은 어쨌든 대법원 올라가면 대법원 물론 시대 바뀌고 법 바뀌면 거기에 맞춰 대법원 판결도 바뀔 수가 있어. 그 전과 다르게.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럼 대법원 올라갔다가 지금 대법원 뭐 하겠어? 야, 이거 왜 자꾸 이상한 판결해? 이건 도박죄로 봐야 맞다. 그치? 그럼 여기서 직접 유죄 판결 대법원이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재판해 하고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한대요. 하급법원이 판결한 걸 깨버리고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라 하고 환송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버린 거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판단을 내렸으니 거기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겠죠. 이런 논리가 이걸 잘 알아 하급법원 판사. 웬만한 용기 아니면 대법원의 논리와 다르게 재판 안 합니다. 이 판사 뭐야? 인사상 불이익 받습니다. 왜 자꾸 이상하게 판결해? 응? 너 튀려고 그러냐? 응? 이상한 판결에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 응? 뭐 이래가지고 뭐 인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 법적으로는 다르게 판단해도 되지만 사실상 다르게 판단해봐야 뭐 별로 큰 이득도 없고 인사상 불이익도 어차피 또 여기서 판결 올라가면 깨져 내려온다. 이걸 생각하면 대부분 그냥 대법원 판결로 했다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 하급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재판했고 다시 대법원 올라가서 이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응? 자,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든 거야. 법적으로는 이제 유사하기만 할 뿐 동일한 사건이면 다르게 하급법원이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논리에 대부분 따른다 이런 얘기했고, 자 이번 요 얘기는 이제 니은번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자 디귿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나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했느냐? 법률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헌법 위반된다. 위헌 결정하면 어떻게 된대? 그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이거 밑줄 법률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재판하는 법원과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거 법조항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법률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결정은 뭐라고? 법이다. 응? 따라야 될 법이다. 이게 인정되는 거죠. 응? 하지만 그 넷째 줄 밑줄 헌법재판소가 뭐 한 거? 법률 해석. 이거 좀 구별해서. 지금 앞에서 읽은 거 뭐였어? 법률 헌법 위반이다 하고 결정한 거하고 밑에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뜻이 뭐다 하고 해석해 놓은 거 있지? 헌법재판소가 한 법률 해석은 재판하는 법원은 따를 의무 없다. 구속되지 않는다. 응? 요거는 우리 대법원이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약간 갈등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해 놓은 거에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응?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밑에 해석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판례 1번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판례 1번. 자, 거기 읽어보면 대법원 판례가 법률을 해석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 유사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 법원의 법관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견해를 존중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이유로까지 있는 건 아니다. 그지? 이해돼요? 그렇죠. 결정적 단어가 유사 사건이잖아.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을 할 필요는 있으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응? 한편 2번 판례는 법률 해석 이 키워드죠. 국회가 만든 법률 해석하는 권한은 법원에게 이때 대법원 입장이 법원에게 맡겨진 거래. 그러니까 법원에게 전적으로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슨 법률을 해석해놔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 법원이 알아서 법 해석하고 재판할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해놓은 거하고 법원이 법 해석해놓은 거하고 달라가지고 서로 판결 결정이 다른 경우가 우리나라 한 건인가 두 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서로 다르게 판정해놓고, 응? 이게 문제가 있죠.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아예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즉 법원보다 더 높은 기관으로 이렇게 딱 위치를 만들어 주든가, 응? 아니면 뭐 그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까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뭔가 이렇게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한 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를 심사 결정해서 무효로 하는 권한은 있지만 여기 법률 해석은 또 법원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기 위해서 법률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에 다른 의무가 없다고 또 대법원은 또 거기에 맞서는 겁니다. 응? 어쨌든 두 개 다 시험. 그다음에 조리. 자, 조리라고 하는 게 이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조리라는 건 여러분이랑 우리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어떤 원칙 같은 거야. 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하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조리라는 말로 표현해 왔어요. 응?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 조리라는 건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이러면 이래야 맞는 거지라고 이제 인정되는 그러한 또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정의의 원칙을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압축해서 조리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생각해봐. 아침에 여러분이 공무원 됐어. 근데 아침에 지각을 한번 했어. 공무원인데. 근데 한번 지각했다고 바로 잘라. 어때? 느낌? 한번 지각 그것도 응? 뭐 한 10분 늦었는데 바로 잘라. 말이 안 돼? 왜 말이야? 일단 너 지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잖아. 바로 파면 잘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법 근거가 있냐 없니 떠나서 이건 좀 심하잖아. 너무. 그렇지? 바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 응? 그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조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자. 최근에는 이 헌법 규정 및 헌법 원리에서 도출되는 소위 조리라고 얘기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고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이렇게 또 법률에 아예 또 강조해서도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불문법으로서의 조리라고 얘기되었던 거 이게 우리나라에는 성문법에까지 규정을 하게 이렇다. 외울 거 없어요. 기능에다가 조금 초점을 두면 기능은 우리 행정 분야에서는 성문법에 미비점이 많고 역사도 짧기 때문에 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 규정 같은 게 일반적 총칙이 존재하는 행정법 분야에서 조리는 자,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최후의 보충적인 법이죠. 최후의 보충적인 법 역할을 합니다. 응? 그 외에 옆에도 있지만 핵심 단어는 최후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응? 보충적 법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정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민원을 뭔가 제기돼서 뭔가를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법률에도 규정이 없고 없는 일이고, 응? 대통령령 이런 데도 없고 또 뭐 조례도 없고 성문법이 없어. 판례도 없어. 유사한 판례도 없고 관행도 없어.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건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 응? 보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조리에 의해서 하는 거야. 판사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건 재판에다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재판할 때 적용해야 될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고 판례법도 없어. 그래도 재판해야 돼. 그때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그 기준, 인식 기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과거에 조리라고 얘기되었던 것 중에 좀 더 중요한 것들, 이런 걸 보고서 일반 원칙이라고 그러고 이쪽 파트에서 몇 개의 원칙이 나오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이제 몇 개, 오늘 공부의 주된 내용은 이거야. 일반 원칙인데 몇 가지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등 해서 신뢰보 원칙까지 해서 이쪽 분야는 매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원칙이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칙 그 자체가 그 원래부터 불문의 법이었어. 이거 위반하면 위법이었어. 근데 최근에는 뭐야? 중요하니까 성문의 법에까지 다 규정을 해놓기에 이르렀어. 근데 규정이 돼 있어도 안 돼 있어도 이 원칙 자체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야. 응?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설까지 읽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또 자, 원래 불문법에 속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원래 실정법 즉 성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든 안 돼 있든 이거 위반하면 위법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죠.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넷째 줄 행정기본법 이줄 채우세요. 응? 자, 34쪽에서 행정기본법에 무슨 원칙 명시해놨대요? 응? 그렇죠. 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은 이제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을 할 때 준수해야 될 법 원칙으로서 첫째,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 원칙. 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법률 유보, 법률 우위 규정을 해놨어요. 응? 그다음에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걸 규정해놨어요. 다만 끝에 가면 자기 구속의 원칙이란 건 규정이 없다. 응?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행정기본법에 이런 규정되어 있는 원칙들 이거 알아두고 규정 안 돼 있는 거 자기 구속 원칙은 규정이 없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비례 원칙부터 시작합시다. 응?